空飛ぶ海賊団船長金獅子の式。 금사자 시키는 전설의 해적 대함대 대두목이자 과거 해적왕 골드로저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전설의 해적인데요. 거프가 골드로저의 숙적으로 등장을 하였다면 해군 원수였던 센고쿠는 금사자 시키와 숙적으로서 과거 엄청난 강함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금사자 시키는 전설의 해적 중 한 명이었으나 로저와 흰수염과는 달리 해적을 하는 목적이 원피스가 아닌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今すぐにでもこの世界を支配できる。 그리고 다른 1세대 해적들과 다르게 초기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점에 극장판 스트롱홀드에서 모습을 드러낸 시키는 머리통에 나무 토막을 꼽은 채 나타나였으며 전설의 해적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시키는 해군의 철벽을 자랑하는 지옥과도 같은 감옥 임펠다운에서 20년 전 탈옥한 유일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탈옥 후 20년간 아무런 활동 없이 무언가를 계획하며 숨죽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임펠다운에 수감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라이벌로 생각한 골드로저가 자수하여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빌어먹을 로저가 그럴 리가 없다며 혼자서 녹방구로 마린포드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린포드에서 해군 시체더미 위에 서있던 시키를 잡으러 당시 해군 최강자들로 볼 수 있는 센고쿠와 거프가 함께 나서며 겨우 금사자 시키를 수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감 후 탈옥까지 하였던 시키는 20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마린포드에서 해군함대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며 자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20年もどこに姿をくらませとったのか。 해적 함대가 떨어지자 과거 시키의 강함을 알고 있던 센고쿠는 놀라며 이런 짓거리를 할 놈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키가 돌아온 시점 사이클론을 만난 밀짚 모자 일당은 시키의 함선에 도움을 주고 나미의 뛰어난 항해술로 둘 다 폭풍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금사자 시키는 처음엔 밀짚 모자 일당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바로 본심을 드러내며 나미를 납치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띄워버린 섬들에서 20년간 준비한 자신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는데요. 하늘을 떠다니는 섬들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두었고 금사자 시키는 20년이 지난 시점 예상외로 이스트블루를 지배하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つまり四季の親分の狙いはイーストブルーの壊滅。 머리에 꼬챙이를 꽂아 마시간 것인지 초기 등장한 아론이나 버기 정도만 되어도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며 정복할 수 있는 곳을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어찌되었던 이런 목적을 가진 금사자 시키 해적단이 재결성 직전 루피 일행은 나미를 구하기 위해 시키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병에 걸린 나미를 보고 빠기친 루피는 기어 세컨트로 해군 전설이었던 시키를 한 방에 날려버렸는데요. 이후 또 다시 태풍이 다가오며 시키와 루피가 마주하고 이번엔 기어 3로 루피는 자신의 최대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흰수염이나 로저였다면 당시 루피 정도면 일격에 보내버렸을 거로 생각되나 금사자 시키는 멍 때리며 또 한 번 이스트블루 남자에게 지는 거냐며 얼탱이 없게 공격을 막고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イーストブルーの男に 과거 에드워 해전을 치르기도 하였고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다는 남자가 너무 어이없게 개털리고 만 것인데요. 이렇게 너무 쉽게 개털린 모습을 보여준 전설의 해적 시키에게는 여러 썰들과 함께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뭐든지 띄워버릴 수 있는 둥실둥실 열매로 섬을 너무 많이 띄워나 힘을 빼앗겨 그런 것이다. 사실 상디와 같이 발이 주기술이나 임펠다운에서 두 다리가 잘려 힘을 잃은 것이다. 머리에 꼬챙이가 박혀 그냥 마시가 버렸다. 오다의 실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밸런스가 너무 무너져서 본편에서의 재등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あれあそこに鶏が。おめえだよ。 과거 록스 해적단의 명성과 전설의 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점, 센고쿠 원수와 라이벌이었던 금사자 시키는 제대로 나락으로 간 해적으로 생각됩니다. 俺は金獅子の式海賊だ。 시키와 마찬가지로 나락으로 가버린 인물은 사왕 카이도우와 박빙의 승부를 벌인 게코모리아도 있는데요. 질모해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로저가 사망시 처형식에도 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 전 와노쿠니 링코에서 당시 백수의 적단 백수의 카이도와 격돌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리아는 이 싸움에서 동료들을 모두 잃었으며 인생 나락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죽은 자의 힘을 되사용할 수 있는 그림자 열매와 함께 닥터 호크백을 영입하여 이후 좀비 군단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릴러바크라는 대형 해적선이자 섬에서 좀비의 숫자를 늘리고 있었으며 빈둥대는 것 같지만 나름 해적왕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모리아는 그림자 열매 능력자였으며 거대화는 물론 그림자를 잘라내어 루피 일행을 위험에 빠뜨리며 당시 사실상 루피 일행을 전멸시킬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인공 버프가 상당한 루피는 자신도 그림자의 힘으로 나이트메어 루피가 되며 모리아를 몰아붙이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패기 설정이 없는 상황의 카이도우와 과거 박빙의 싸움을 보여주었던 모리아를 루키인 루피가 처부숴버리며 또 한 명의 칠무회가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리아가 루피에게 패배 후 그림자가 돌아온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으며 패배한 모리아는 압살롬과 호그백에게 간신히 구출이 되었는데요. また一人七部会が麦わらの手で落とされやしないかと 그리고 정상 전쟁에서 모리아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칠무회로서 다시 재등장하였지만 여기서도 그림자 열매 능력을 간파당해서인지 같은 칠무회였던 징베에게 개털리며 또 한 번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정상 전쟁 이후에는 파시피스타에게 다구를 맞으며 도플라밍고가 모리아를 또 한 번 굴욕을 주었는데요. 도플라밍고는 날이 더우니 널 죽여버리겠다며 고장 날씨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いやもっと上だ 이후 세계 정부에게 제거 대상이었던 모리아는 그림자 열매 기술인 것인지 도플라밍고에게서 도망치는데 성공하고 또 한 번 뜬금없는 장소에서 등장하였는데요. 해적단이 사실상 해산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 모리아였지만 해적왕의 꿈을 버릴 순 없던 것인지 좀비 병사들과 함께 검은 수염의 본거지인 해적섬으로 압살롬을 찾으러 나타나였습니다. 사왕섬으로 혼자 쳐들어가며 깡따구 하나만은 대단하다고 느껴진 모리아에게 압살롬이 나타나자 모리아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카타리나 대본이었으며 이후 투명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가 모리아를 공격하자 모리아는 사태를 파악하고 빠기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검은 수염은 모리아에게 우리의 동료가 되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동료를 죽인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는 들어갈 수 없었는지 이후 코비와 함께 감옥에 처박힌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페로나와 코비를 통해 해적섬을 탈출한 것으로 생각되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리아는 초기 등장 시에는 사왕급 해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속된 패배 후 나락으로 가버린 비운의 캐릭터로 생각됩니다. 해적 외에도 나락의 캐릭터는 세계 정부에도 존재하였는데요. 17년 전 어둠의 정의를 쫓게 된 로브루치는 5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어린 시절 홀로 전멸을 시키며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人質である王国の兵士500人をその場で皆殺しにしたのだ 이후 CP9으로 들어가며 아이스버그가 가지고 있는 고대병기 플루톤 설계도를 노리며 워터세븐에서 등장하였는데요. 처음엔 복화술로 대화를 하며 얼빵한 녀석인가 싶은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뒤로는 CP9의 사실상 리더로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 나름 강자로 올라온 밀짚모자 해적단을 간단하게 제압하며 로빈을 납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력이 4천이 넘는 강자로 평가되며 육식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동물 열매까지 갖추어 당시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꺾은 상태였음에도 세계 정부에서는 루피가 루치를 꺾을 확률은 없다고 보기도 하였는데요. その方を誰だと思っているその方はCP9のロブルッチだぞ 하지만 워터세븐에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던 루피가 CP9을 보며 무언가를 깨닫고 기어 세컨드와 서드까지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에스 로비에서의 루치와 싸움은 역대 최고라고도 평가되는 난타전이라 불렸는데요. 박빙의 승부 끝에 루피가 루치를 이겨내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CP9이 다시 등장을 할까라는 의문들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루피가 사왕이 되어버리며 루치도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随分とエロうなったもんじゃのロブルッチ
루치는 CP9에서 CP0로 세계 정부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에그헤드 섬에서 다시 루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루치는 카이도우를 깨부숴버린 기어5와도 대치를 할 정도로 강해졌으며 강해진 건 너 혼자만이 아니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왕급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캐릭터인 게 확실한 것인지 루피에게 슬슬 개털리기 시작하였는데요. この威力 이후 해군대장 키자루가 등장하자 지원군이 든든해서인지 나와 키자루가 있으면 너희는 전멸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황 간부인 조로도 이기지 못하며 역으로 또 한 번 개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루치는 사체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확정되었으며 과거 루치가 해군 원수인 사카즈키에게 명령을 하는 등 주제 파악을 못하였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意識が飛びそうだ 루치는 고양고양 열매 능력을 각성한 상태이며 이후에는 그 이상의 열매 능력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로성과 만남에서는 에그헤드 섬에 대한 정리를 맛깔나게 얘기해주며 자신의 윗선에게는 슬슬 기는 모습까지 여러 밈들을 탄생시키며 현재는 예전과 같은 포스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